네, 2022년 10월 25일 고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의 기획과 제작, 취재와 진행, 여기에 대해서 편집과 업로드, 썸네일 제작까지 몽땅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검찰이 어제 끝내 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더라고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보이콧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이 사태가 촉발한 위기감이 지금 정치권을 넘어서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선거 또는 정치의 후유증이 길고 깊었던 때가 또 있었던가 싶은데요.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은 2022년, 여러모로 다이나믹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이 최근 국정감사 내용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국내외 뉴스를 수박 겉핥기로 싹 살펴보는 트위터 소식으로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주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원 트윗이 1분 전에 올라왔네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용한 것으로 또는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더티밤, 더러운 폭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재래식 무기에다가 어떤 방사능 물질, 우라늄 같은 걸 이렇게 포함시킨 거를 더티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더해서 이에 강도를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 대응 역시 점점 좀 약간 고도화되는 것, 가격해지는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어서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인건비 그리고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심야 그리고 새벽 영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맛집들도 이제는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어쨌든 이제 주말에 이제 보수 진보 단체 광화문 일대 집회가 계속 주말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 네, 일부 상인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어제 이제 그 3년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이 측근들 인사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진핑의 부친묘 6,000평에 대해서 성역화 작업을 했었던 자오러지라는 그런 사람이 있나 봅니다. 가장 충실한 수호자. 네, 요런 인물에 대한 소개 있고요. TV조선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쌀쌀하죠. 어제보다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세계 시가총액 100대 반도체 기업 리스트가 발표가 됐나 봅니다. 한국은 3개뿐이다. 삼성마저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TV조선요. 네, 북한이 요즘 NLL 일대에서 연일 포사격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곧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화 제한은 늘 유지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TV조선입니다. 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의 3년임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만 침공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관련한 반 시진핑 시위도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3년임에 증시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그 다음 이 대장동 관련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유동규
유동규 이제는 무서운 게 없다.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들고 있다. 네. 자, 블로터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하웨이 수사를 방해한 중국 요원 2명을 기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지디네 코리아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간 상승폭 6월 이후 최고치. 자, 그리고 애플이 새로 나온 신제품 아이폰 가격 인상을 한 데 이어서 애플 뮤직 그리고 TV 플러스, 애플원의 가격을 잇따라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국내는 어떻게 될까? 또 환율 때문에 오르나요? 또 매일신문 공식 트위터 대구 지역 일간지인데 굉장히 전국 뉴스에 대해서 어떤 그 이념과 진영 논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김승수, 제가 이제 어느 당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비주얼을 보아하니까 국민의힘 같은데, 넷플릭스가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1조 원 넘게 벌었는데 납부한 세금은 59억 원 뿐이다. 요거 하나까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독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 영토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그런 분이죠. 서경덕 교수, 애플 CEO의 독도를 표기하라 이렇게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고요.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제 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제주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 하면 이제 바로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제2공항을 할지 말지, 제2공항을 하지 않는다면 공항 인프라 확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논쟁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관련해서 그 제2공항 보안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 같은 큰 규모의 어떤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어떤 이 주변의 생태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사회 경제적 사람들의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큰 영향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비교적 장시간 동안 다방면에 걸쳐서 조사를 하도록 된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인데요. 이 지난해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2공항을 성산읍 일대에서 짓겠다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철새 도래지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공항 예정지 아래에 뭐 어떤 그 특유의 지질, 숨골이라고 하죠. 숨골 같은 것과 관련한 이런 훼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라라고 이렇게 보완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토부가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가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고민을 한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이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뭐 아마 이제 이 보완 가능성 용역에 대해서 보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결국 제2공항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정작 제주도에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서 제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굉장히 이 용역 결과를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 용역 결과가 진짜로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것은 아닌지 한번 좀 검증을 좀 해달라, 검증을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국토부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주도가 끼어들 사항이 아니다라고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수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내용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그 바뀐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지난 20일자 KBS 제주방송총국의 리포트 내용 하나 좀 소개를 자, 제2공항 보안 용역에서 제주도를 배제한다.
환경부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라고 그런 얘기인데요. 자, 앵커멘트 한번 볼게요. 네. 국토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을 1년 가까이 진행했는데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환경부가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요. 잠시만요. 네. 이 국토부 관계자가 KBS 기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런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담길 것이고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자체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답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주도가 국토부가 결국 제주도를 배제한 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데 다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끝나면 기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제2공항 추진 여부에는 제주도의 의견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지난 10월 20일자 KBS 제주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선 좀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가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지 않겠다. 환경부와 협의하는 거고 제주도는 어차피 막판에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개 검증, 이 용역 결과를 놓고 공개 검증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심상정 의원이 도민들이 제2공항 관련해서 공개 검증을 원하면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원희룡 장관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답변은 원 장관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도로부터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미래에 제주에서 제주도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방금 봤던 KBS 보도에서는 국토부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2공항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제주도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제2공항 반대단체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위원회가 논평을 냈는데 국토부가 결국 이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공개 검증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제주도가 즉각 국토부에 공개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는 아직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답변만으로는 국토부가 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개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좀 더 확실해지면 요구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도지사직을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는 참 많이 잠기네요, 목이. 도지사직을 수행할 때도 굉장히 좀 약간 뭔가 아리까리한 답변으로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 좀 속을 애태웠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가신 이후에도 좀 이렇게 좀 가타부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도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반대단체는 반대단체대로 지금 좀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 보다. 이제 드디어 국토부가 공개 검증을 응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주니까 잘못된 해석들을 아마 기관마다 다르게 내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참 그래요. 보안 용역 검증을 또 검증대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제2공항 문제도 참 전국만큼이나 어지러운 전국만큼이나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정석 비행장 대한항공이 그 소유한 부지죠. 이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정석 비행장이 제주공항 확충의 구원투수가 될까 활용하니 재부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최근 제주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석 비행장 활용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하고,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할 수 없다. 서로 이제 상반된 내용을 요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지럽네요. 참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게 정석 비행장도 규모로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뭐 작은 규모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항공 수요 분산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건 어차피 어디까지나 비전문가로서의 제 입장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입지적인 조건, 그리고 이제 어떤 항공적인 고려 사항들을 따져보면은요, 정석 비행장이 예전에 뭐 제2공항 대체 부지로 검토는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이제 정석 비행장 얘기를 또 하려면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그 국회의원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당시에 그 정석 비행장 활용론을 제시를 했다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도지사 당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정석 비행장 활용론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네요.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제2공항 후보지로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일부 있었지만 대합실만 추가하면은 제2공항 건설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어떻게든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물론 제2공항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공항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 지사는 여기에서 정석 비행장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임호선 의원이 질의자체에서 정석 비행장을 이미 언급을 했고요. 관련해서 오 지사가 정석 비행장 언급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정석 비행장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오 지사가 기존의 입장을 다시 또 원위치시킨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이제 같은 날 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진행됐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2번이나 지낸 원희룡 장관이 이 정석 비행장과 관련해서 제주공항과 공역이 겹치고 안개 일수, 그리고 이제 뭐 오름등을 깎아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탈락한 곳이다. 이 숨골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오름을 깎아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정석 비행장 자체는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철벽을 쳐버린 것이죠. 네. 글쎄요, 이제 이 정석 비행장 활용론이 정말 이제 그 이 기사의 내용처럼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서로 정당과 뭔가 입장이 다른 두 정치인의 기싸움의 용도로 사용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약간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활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어쨌든 제2공항이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이게 비화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국토부가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공개 검증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이게 또 앞으로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갈치잡이 어선 2006 만진호 속보입니다. 그 인양을 해서 결국 서귀포항으로 들여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합동 감식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요. 기록 장치를 수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선내에서는 이 4명의 선원 흔적을 아직은 찾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선박 하나에도 굉장히 위치란다. 그 각종 장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 그리고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그리고 GPS 플로터, 외부 CCTV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기록 장치를 다 수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기록 장치를 어쨌든 복원을 해가지고 기록들을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전복 사고의 좀 더 앞뒤의 전말을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고재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 분석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외부 CCTV에 저장된 영상이 남아있다면 사고 당시 선원들의 동선 그리고 파도 방향 등이 확인될 것이다. 감식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29톤급 2006 만진호. 네, 4명의 선원들의 무사 생還, 혹은 또 그분들이 돌아가셔서라도 가족품에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술을 한 잔 올린 그런 모습 사진으로 또 찍었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좀 그 지난주에 제주에서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게 해수위 관할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안전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만진호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은 이 절차 어떤 사고 원인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 세웠다가는 큰 코, 적발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전기자동차가 과연 친환경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그리고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실적은 제주시가 2,200건, 서귀포시가 1,000건 등 3,2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주시가 18건 그리고 서귀포시 2건 모두 20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적발 건수에 비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적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충전 방해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2번까지 경고를 먹고 3번부터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제주시 18건과 서귀포 2건은 다 3차례 이상 이런 위반 행위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최근 이제 공용 전기차 충전하는 곳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 뭐 아파트라든가 다중 다중 빌라를 뭐라 그러죠? 네. 아무튼 요런 곳들에 대해서 충전 시설 등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용자들과 아마 좀 그런 분쟁, 이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그 논란 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요. 올해 1월 28일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충전 구역인 만큼 뭐 서로 간에 좀 약간 배려, 에티켓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차 구역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반 내연기관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혜택과 이런 편의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법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해법을 아마 행정당국이 좀 잘 고민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클로징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참 내년은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외교도 참 살얼음을 걸어야 하는 엄혹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이 누구도 믿지 못할 세상, 정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각자 도생의 길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원망스럽기까지 한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또 무겁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오늘도 잘 살아내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차갑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